안녕하십니까, 뽕짱맨입니다. 오늘은요, 이틀 전이죠. 화밤, 화요일은 밤이 좋아해서 많은 분들이 열심히 또 시청을 해주셨고 아주 즐겁게 보셨던, 때로는 감동적으로 보셨던 바로 그 무대죠. 전유진 양이 부른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무대를 여러분과 함께 또 노래를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일단은 뭐 그 본방 시청을 잘 했고요.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출연을 했죠. 미스트롯 2의 핵심 멤버들이 직접 출연해서 여러 가지 다채로운 멋진 무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1주년답게 다운 무대였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뭐 자체적으로 시청률 또한 한 7.2%뭐 이렇게 최고의 시청률을 경신을 하는 그런 기록을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뭐 물론 뭐 순위라든지 점수라든지 그런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다. 뭐 이런 경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냥 저도 즐기면서 이렇게 무대를 봤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그 지난번에 제가 예고편을 보고 여러분께 좀 분석을 짧게 이런 무대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던 그 영상이 있는데요. 본편을 보고 나니까 더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뭐 말이 길 필요가 있겠습니까? 뭐 천천히 무대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이 노래의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께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시작을 하자면, 일단 이 곡 자체는요, 여러분 영화 아시죠? 영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영감을 받아서 작곡을 한 노래입니다. 내 운명의 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하면서 98세의 할아버지와 89세의 할머니가 76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평생을 연인처럼 살면서 사랑을 키워오신 분들이죠. 이분들에게, 또 이런 노부부에게 갑자기 찾아온 어떤 예고치 않은 이별, 그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할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할머니께서 슬퍼하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아버지, 석 달만 더 살아요. 석 달만 더 곁에 있어 주세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지 않겠다라는 거죠. 길게 바라지 않습니다. 석 달만이라도 가지 마세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라고 구슬프게 그리고 슬프게 이야기를 하는 노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노래의 배경을 말씀을 드렸고, 바로 함께 우리 전유진 양이 부른 노래, 이 노래를 과연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노래를 불렀는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되는 날까지 지켜준다고 내 손 잡고 눈물로 맺은 언약을 잊지 마시오. 네, 첫 소절 도입부에는 뭐라 그럴까요? 감정의 어떤 절제, 차분하게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예고편을 보고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처음에 가지 마오, 가지를 마오 하고 나서 인이어를 뺐다. 그래서 이것도 화밤에 어떤 음향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노래는요, 초반에 우리 전유진 양이 해석을 굉장히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 유진 양만이 가지고 있는 청아한 보이스로 차분히 읊어주듯이 어떤 감정의 절제, 과잉하지 않게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노래의 배경 자체가요, 98세 그리고 89세의 노부부가 석 달만 더 살아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35세와 45세의 이야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죠? 아직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지금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뭐 병환이었을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사고에 의해서 먼저 떠나보낸다라는 거에 대한 것은 이거는 슬픔이란 단어로 표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나 이분들은 거의 100년에 가까운 연애만 76년을 하셨는데 직감을 하신 거죠. 이젠 당신을 보내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 욕심으로 석 달만 더 나랑 같이 있읍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지 마오, 가지를 마오. 이렇게 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가지 마요. 그죠? 검은 머리 팥불이 되는 날까지 지켜준다고. 언약을 잊지 말아주세요. 담담하게 부르는 모습을 아주 잘 해석해서 부르고 있다. 강물에 떠내려가는 마지막 꽃잎일세라. 자, 이런 부분도 그 꽃잎일세라 하고 이어주는 비브라토, 바이브레이션 같은 기술도요. 너무나 맑은 옷구슬이 또로로로로 하면서 일정한 패턴과 규칙을 지켜가면서 타타타타타타 굴러가는. 그러니까 그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어떤 모든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그런 예쁜 소리가 굴러가는 것 같은 느낌. 여러분도 받고 계시죠? 이 손을 놓지 못하오 님이여 움켜쥐시오. 자, 지금 그 영상에서 1분 45초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다시 이니어의 손을 한번 유진양이 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니어를 손에 대는 거 보니까 이것도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울면서 후회하네 무대에서 음향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은 제 추측이 아니라 명확합니다. 그 회차에서는 음향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니어에 손을 댔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유진 양이 가지 마오, 가지를 마오 하는 그 고음을 쏴주는 부분에서 내가 음이 맞는지를 한 번 정도만 체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처음 부분에도 가지 마 할 때 뺐다가 오케이, 그러면 한두 마디를 듣고 이거 맞는 것 같아 하고 뺐던 것 같고, 이번에도 고음으로 들어가는 직전에 바로 잽싸게 금방 체크를 한 장면이 나오죠. 오케이 하고 나서 이니어를 벗어 던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어떤 이 노래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진입을 하게 될 텐데요. 가지 마오 가지를 마오 그 강을 건너지 마. 자,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하면서 마이크로부터 어떤 목소리가 들어가는 수음이 되는 구간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지난 방송에서 설명드렸죠. 이런 것들이 다 기술이다. 멋이 아니다. 그냥 멋있게 이렇게 부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리가 너무나 어떤 소리가 많이 들어가서 우리 청자들로 하여금 찢어지는 소리라든지, 왜냐면 화범 시스템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해서 조절을 해가면서 부르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로거든 가시려거든 이 언약 가져가시오. 너무 좋죠. 가수들은요, 곡을 분석하기 전에 이해를 먼저 하고 불러야 됩니다. 예, 가사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이 노래에 대한 배경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사전에 지식을 갖춰놓고선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진 양이 아주 똘똘하고 아주 영리하게 이 노래를 해석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89세와 98세 노 부부의 어떤 감정과 마음을 우리 유진 양이 그 어린 나이에 최대한 이해하면서 어떤 생각일까라고 스스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봤더니
이 노래는 내가 오히려 과하게 부르면 안 돼. 덤덤하게 불러야 돼. 제가 그래서 항상 유진 양의 장점 중에 하나를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학생답게 그 나이에 맞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왜 보면 우리도 길바닥에 이렇게 쓱 돌아다니다 보면 어떤 학생들 중에 너무 막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미니 스카트 마냥 이렇게 입고 화장을 너무 막 이렇게 짙게 하고 뭐 이렇게 막 쟤는 학생이야. 뭐 교복만 입어서 학생이지. 이런 느낌이 들면 오히려 그것이 거부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 중에서도 애어른 뭐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생이나 됐나 뭐 이런데 그냥 이렇게 하고 막 소위 말해서 내가 이런 말씀 드려좀 발라당 까졌다 그러죠. 예. 그렇게 보이면 오히려 그게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선을 지켜가면서 그죠?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줄 수 있는 감정이나 감동을 적절하게 줬다가 때로는 확 빨아들였다가 이런 것들을 누가 가르쳐 줬는지 모르겠는데 가르쳐 주지 않았겠죠. 혼자서 공부를 하고 터득한 거겠지만 그런 것들이 참 노래의 어떤 노래마다 그리고 그 구간마다 적절하게 잘 가 있어야 될 곳에 가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 노래 가장 하이라이트 구간으로 이미 들어왔죠? 최고로 고조되는 분위기가 고조되는 그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박수 한번. 야, 너무 순수해. 참, 그 유진 양을 보면 노래를 잘한다라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런 가수가 좋습니다. 네. 참 순수해 보여요. 노래를 부르는 모습도. 그쵸? 내가 뭐 여기서 멋있게 보여야 돼. 아니면 여기서 뭐 어떤 기술을 내가 다 쏟아내서 보여줘야 돼. 막 이런 과잉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이 참 좋은 것 같고, 정말 그 고음 이 부분이 원곡자의 노래를 여러분 들어보셨으니까 당연히 아시겠지만은 훌륭하시죠? 너무 잘 그 양지은 씨가 정말 시원하게 쏟아내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좋지만 저는 이제 완전히 국악이거든요. 완전히 국악이고 물론 뭐 국악을 베이스로 한 가수이기 때문에 그런 강점을 살려서 이 노래를 부르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제 채널명도 여러분 뽕짝맨 아닙니까? 저는 뭐 뽕짝, 트로트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국악을 베이스로 하는 노래 물론 뭐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국악을 또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만 트로트와 국악이 좀 함께 섞여 있더라든지 좀 이렇게 묻어나는 것들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네. 뭐 국악 뭐 이런 느낌이죠. 네, 국악은 뭐 이런 국악은 국악을 하면 되는 것이고 트로트는 트로트를 하면 된다라는 게 이제 저의 소신입니다. 뭐 이런 얘기에 딱 괜히 욕먹을지 모르겠지만 나쁘다는 게 아니죠.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이 노래를 덤덤하게 부르면서도 이런 방식으로 불렀던 것들이 저에게는 더 좋게 와닿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하게. 예. 그래서 참 이 노래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라든지 이 노래를 작곡했던 그 작곡가의 의도를 유진 양만의 색깔로 재해석해서 부르는 것들이 적절하게 가면서도 좋은 소리로 옥구슬이 흘러가는 듯한 소리로 우리의 귀로 전달이 되니까 오히려 더 큰 감동이 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후후후 하면서 가는 때 이러지도 않잖아요. 그냥 차분하게 이렇게 귀여워. 그죠? 이렇게 부르는 모습들이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 부분이죠. 자, 근데 이 부분은 제가 하나 좀 지적을 하고 가고 싶어요. 지금
그 영상에서 2분 25초 가량인데 이 화면하고 좀 같이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 저작권 때문에 차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못 보여드린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2분 25초 가량에 우리 부음 씨가 그 물론 뭐 캐릭터가 그런 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뒤에서 흉내를 내고 개그를 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개인적으로 진행자로서 이런 부분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이 노래 자체가 이렇게 까불면서 이렇게 듣거나 할 만한 노래가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문화예술, 음악을 즐기는 것은 온전히 그 사람의 어떤 몫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노래를 정말 집중해서 가사와 이 가창자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생각한다면 절대 이런 리액션이 나오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교가 딱 되는 게 같은 진행자 중에 한 명인 그 장민호 씨는 고개를 푹 숙이고 이 노래를 들어요. 무표정하게. 그러면 때로는 아니 왜 저렇게 우리 유진이가 노래를 부르는데 뭐 같이 박수를 쳐주면서 뭐 이렇게 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장민호 씨가 이 노래를 더 가슴으로 듣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장민호 씨의 노래 중에 내 이름 아시죠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먼저 떠나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장민호 씨 팬분들 입장에서는 이 노래가 눈물 버튼이거든요. 이 노래만 나오면 운단 말이에요. 장민호 씨도 실제로 무대에서 많이 우셨죠.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런데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내 이름 아시죠 한 걸음 하고 있는데 옆에서 내 이름 이런다고 생각해봐요. 확 뭐야? 아니 감정이 뭐 공감 능력이 떨어지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노부부의 이야기. 3달만 더 살아주세요. 내 곁에 있어주세요. 그 강을 건너지 마오 하는데 옆에서 이런다고 생각해봐요. 산통이 확 깨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감동적인 무대를 보고 있다가 옆에서 손장난을 치면서 저 흉내를 내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산통이 확 깨져가지고 하여튼 뭐 근데 이제 붐씨의 캐릭터가 그런 거니까 이게 너무 뭐 비난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아쉽다. 예, 약간은 아쉽다. 이 무대를 좀 앞으로는 온전히 좀 즐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을 좀 진행자로서 해주시면 더 좀 시청자들이 몰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노래 오늘 함께 들어봤는데요. 이 뒷부분이 이제 같은 부분이 반복이 되는 거니까요. 이런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좀 노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이번 무대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 유진 양이 가지고 있는 곡 해석 능력이 역시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물에 떠내려가는 마지막 꽃잎. 그죠? 이거를 놓으면 안 된다는 거지. 잡겠다라는 우리 98세 할아버지를 먼저 보내면서 그것을 강물에 떠내려가는 꽃잎으로 비유를 한 거거든요. 이런 감정을 절제하면서도 우리 청자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어떤 모습. 이 언약도 함께 이제는 가지고 떠나주세요. 라는 것을 덤덤하게 부르는 청아한 목소리로 과하지 않게 그 나이에 맞게 뭘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들이 아주 돋보이는 무대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의 길을 안다라는 거죠. 노래도 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노래도 연기예요.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연기를 하면서 부르는 겁니다. 나쁜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길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또 알고 있다고 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등산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만 몸이 따라주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알고 있고 그 길을 간다라는 것. 너무나 훌륭하다. 그리고 원곡자. 처음에 뭐 시작하기 전에 부담스러워요. 저는 사실 이 노래에 손을 대버렸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손을 댔다라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아쉬움. 국악인데. 라는 그런 어떤 얼어붙어 있는 마음을 유진 양의 노래가 어떤 한 방울을 뚝 떨어뜨리면서 기분 좋게 탁 흐트러뜨린 그런 느낌이 든다. 라는 생각까지 드는 멋진 무대였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보니까요, 뭐 조회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클린 버전이 조회수가 더 많이 나오죠. 그런데 새로 직캠인가요? 요게 지금 벌써 올린 지 얼마 안 되는데 19만 회. 그리고 클린 버전 10만 회를 찍었습니다. 그 얘기는 클린 버전으로 온전한 모습을 보고 싶지만 시청자들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보고 싶어서 오히려 세로 버전이 더 영상의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그런 어떤 기현상을 또 발휘하기도 했었습니다. 역시나 뭐 어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정량적인 객관적인 데이터, 조회수, 수치가 어떤 것들을 증명해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의 활동이 더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우리 지금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면서 소통을 또 감사히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유진 양의 이런 무대도 좀 들어봐 주세요. 이런 무대도 좀 들어봐 주세요. 분석해 주세요. 이런 댓글 많이 달아주고 계시는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많이 달아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서 영상을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즐겁게 보셨다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